우리 안의 마녀사냥, 주경철.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이 많지만 마녀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 것이다. 이 세상에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이웃집 아줌마가 밤에 고양이로 변신해서 관악산의 마녀 모임에 다녀왔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여 마녀들을 소탕하는 운동을 벌였다. 현재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마녀로 판정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이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은 과거 여러 사회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힘의 존재를 악마와 연관지어 이해하였는데 이는 유럽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다. 마녀 집회 현상에 관해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연구자들은 여자들이 밤에 집회를 연 것이 사실이며 또 그들이 어떤 특정한 믿음 체계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다만 그 내용이 악마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고 고대로부터 은밀히 전해 내려오는 다산 숭배, 말하자면 농업적인 의식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나중에 지독한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긴 했지만 마녀라고 오해받을 만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실제했다는 견해이다. 이와 달리 어떤 연구자들은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순전히 조작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신학자, 종교재판관,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이 읽은 종교 서적의 내용을 가지고 차츰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올감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녀 집회 같은 것은 순전히 상상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견해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선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이교 전통이 있었고 이것을 권력 당국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개념을 조작해서 일반 민중들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어느 한순간에 마녀 집회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차츰 정형화되어 갔으며 그리고 실제 마녀가 존재할 리는 없으므로 권력 당국이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말하자면 마녀 개념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죄인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더 정교한 마녀 개념을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마녀 사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차근차근 살펴본 다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마녀 사냥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마녀 사냥을 중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근대 초의 현상이다. 마녀 사냥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시점은 1590년대이며 그 후 1630년대와 1660년대에 다시 정점에 올랐다. 다시 말해 근대 유럽에서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누가 희생되었는가? 희생자들은 대개 여성, 빈민, 노인으로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여긴 부류들이었다. 가장 전형적인 인물형은 가난한 차지농의 부인, 특히 과부로서 50에서 70세의 연령대이며 성질이 사나운 할머니이다.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마녀 사냥의 광풍이 불었던 지역에서 희생자들을 보면 흔히 70% 이상, 심지어는 90% 이상이 여성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통례대로 마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남성 희생자도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엄밀히 따지자면 잘못된 일이지만 그만큼 여성 희생자가 많았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다. 왜 여성이 더 큰 희생을 치렀는지 막상 설명하려면 쉽지 않지만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근대 초에 가부장제 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남성 세계가 여성을 공격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편다. 또 부자들과 권력자들보다 힘없는 빈민들이 더 많이 희생당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으나 권력자들이라고 항상 무사한 것만은 아니었다.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문을 동원하였는데 고문에 못 이겨 공범들의 이름을 불 때에는 사회의 최상층부 시민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1611년에 독일의 엘방엔에서 70세 여인이 고문을 받으면서 사회의 상층 인사들까지 공범자로 거명하였다. 고문이 시작되면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었다. 겁에 질린 사람들 가운데는 지레 자기가 마법을 부렸다고 자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직자들도 마녀 사냥으로 희생되었고 심지어 어떤 판사는 자기 부인이 마녀로 몰리자 거칠게 항의했지만 그 자신도 고문에 못 이겨서 죄를 고백하고 처형당했다. 그럼 마녀 사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끝날 일은 아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집단으로 광포한 짓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대개 그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 그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마녀 사냥은 광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단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설명과 해석, 평가해야 한다. 먼저 마녀 사냥에 관한 기존 설명들을 보자. 흉년, 전쟁, 전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심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녀 재판이 많이 벌어졌으리라는 설명이 있다. 1590년대처럼 기근과 전염병이 심했던 때가 마녀 재판의 극성기였고 또 많은 마녀가 전염병을 일으켰다는 고소를 받은 점을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마녀 사냥이 많이 있었던 점을 보건대 이는 완전한 설명은 못 된다. 마녀 재판이 물론 나쁜 일이지만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했다는 설명도 있다. 마을에는 같이 지내기가 좀 곤란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몹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때마다 도와줄 수는 없고 그냥 있자니 마음에 걸린다고 하자. 마녀 사냥은 사람들의 죄책감이 기형적으로 발동하여 이런 사람들을 아예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마녀 사냥이 배운 자들의 덤터기 씌우기였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곧 일반인들의 심리를 고려하고 있고 또 마녀 사냥이 하여튼 어떤 기능을 맡았다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설명이다. 그 밖에도 희생자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한 짓이라는 식의 다른 여러 설명이 있으나 대부분 부정되었다. 지금까지 말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시도해보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중세적 배경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근대적 현상이라는 점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도 함께해야 한다. 모두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하며 종교의 신임을 받은 국왕을 잘 따라야 한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 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것일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비참한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 같은 것은 아예 사라졌을 것이다.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마녀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는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그것은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이었고 파시스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때로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협 세력을 조작해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그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 사냥식의 충동이 잠재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